확실한 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에는 확실한 건 없고요. 확률적 접근.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튜브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책 제목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잖아요. 제가 확률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금 2400은 오늘 종가가 2403인데 확률적으로 2403은 매수하는 게 좋니 매도하는 게 좋니?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한 몇 대 몇 정도로 그래도 꽤 높은데 한 7대 3 정도로 70% 정도는 매수가 더 우위다,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공부가 정말 잘 됩니다. 왜냐면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윤여정 배우님 있어요. 아주 오래된 프로인 강호동 씨가 했던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었죠.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시나요? 근데 윤여정 배우님이 배고플 때 돈 없을 때 연기가 제일 잘 된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좀 이거 나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말이다 싶은 거는 5년 1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데요.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따라다니더라고요. 배고프고 돈 없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더 생기고 잘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한 열흘 동안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 좋은 하락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 회사 사정 때문에 밸런스 산악회를 좀 멈추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밸런스 산악회가 있고 또는 뭐 하프 마라톤을 목표로 하는 밸런스 러닝회가 있고 근데 매달 한 권씩 선정해서 하는 밸런스 북클럽이 있거든요. 이번 달 책은 확률적 사고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이 주식 투자랑 관련이 꽤 깊어서 오늘은 원래는 줌교육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이건 녹화 방송이고 녹화 끝나고 있다 6시 반에 라이브로 할 건데 아마도 또 녹화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또 업데이트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 6시 반 그거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오늘 아마 영상이 2개 올라갈 거고요. 이제 10월이 벌써 시작됐죠. 10월의 북클럽 도서는 이미 선정이 됐는데요. 머니 트렌드입니다. 2024. 트렌드 있는 연말에 나오는 책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이하 그 대학원생들이 함께 집필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매년 연말 베스트셀러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머니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책에는 제가 좀 친숙한 이름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또 뭐 재테크 유튜버니까 이번 달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친숙한 이름이 누구냐고요? 김도윤. 누군지 아시나요? 180만 유튜버 김작가 TV의 주인장 본명이 김도윤이죠. 정태익도 이름에 익습니다. 정태익은 누구냐고요? 부동산 일능 남자, 부일남, 부동산 쪽에서 110만 정도 하는 거의 탑 유튜버인 부일남, 김작가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총 8분이 이렇게 조각조각 파트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또 팔자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전문가분 중에 부동산 전문가인 최상욱 님도 저랑 한번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상에서 접했던 분이 3분이나 여기 공저로 들어가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북클럽에서 선정도 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합니다. 적어도 연말에 지금 10, 11, 12 3달이나 남았으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머니트렌드 202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 코리아 2024 이 2권 정도는 좀 읽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 지수가 중요한 날인데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1% 이상 올랐고 테슬라도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갭상승을 했는데 축 빠졌다가 다시 좀 이렇게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1시부터 지수가 빠지면서 그냥 딱 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09%니까 그냥 딱 보합인데 기분 나쁜 건 음선 보합인 거죠. 만약에 이게 개파락이 나오고 양선 보합인 거냐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선 보합인 거냐는 사실 차트 분석상 꽤 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차트 봉차트를 만들어내서 기운 빠지는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본 증시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우리는 휴장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증시가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추석 때 쉬질 말든지. 추석 때 마음 편하게 쉬긴 했지만 오히려 추석 지나고 하락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다. 미국이 올라도 오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심지어 오늘 아침에 플러스 1.3 출발을 했고 장중 1.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0.79예요. 그래서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음선 마감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내일 봐야 알지만 일단 저는 여전히 똑같은 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단기 낙폭 과대는 확실합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하락 비율 대비.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만이 더 빠지는 이유를 찾자면 사실은 환율 정도인데 환율이 막 그렇게 급락이 나올 정도의 환율 위치는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 차라리 1순위를 꼽자면 외국인 순매도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1순위로 보이긴 해요. 이제 그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적인 추세적 순매도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도 지속. 그거를 만약에 이유까지 또 찾아내자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환율도 그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분명히 주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하락률이 높은 이유를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국채금리가 올랐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또 오늘 새벽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가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결국은 여타 경영 지표들, 뭐 GDP랄지, 고용지표랄지, 실업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제가 좀 좋다고 나오면 오히려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우리가 금리 조절은 결국은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다고 나오면 금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럼 어제는 뭐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인가 뭔가가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경제지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있고 국채금리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데 오늘 일본이 2%나 오르고 또 어제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추석 때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빠졌지만 제가 보기엔 종합적으로 누적 합산을 하면 우리가 더 빠졌어요. 미국에 대비해서는 훨씬 빠졌고 일본에 대해서도 빠졌고 거의 추석 때 왜 쉬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환율 또는 외국인 순매도 기조 지속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확실한 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에는 확실한 건 없고요. 확률적 접근.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튜브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책 제목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잖아요. 제가 확률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금 2400은 오늘 종가가 2403인데 확률적으로 2403은 매수하는 게 좋니 매도하는 게 좋니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한 몇 대 몇 정도로 그래도 꽤 높은데 한 7대3 정도로 70% 정도는 매수가 더 우위다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대형주 코스피 200 대형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거래소가 보합이었던 거고 그러면 나쁜 거는 딱 하나였네요. 오늘 삼성전자만 플러스였다면 제 생각엔 거래소 한 플러스 0.5 이상 움직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보인 게 많이 아쉬웠고요. 반면에 뭐 SK하이닉스 4% 괜찮았고 또 어제 쭉 빠졌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괜찮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틀 연속 양선 나오면서 오늘 4% 상승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뭐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한올바이오파마나 종근당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전통 제약사들이. 코스닥의 신약개발주들 쪽 라인 말고 거래소의 전통 제약사들이 움직임이 좀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숟가락을 얹었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이 정도로만 보고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면 두산 로보틱스를 사라 말아라 보단 로봇 관련주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3단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상장되기 전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전부터 또는 어제부터 또는 오늘부터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은 꺾였어요. 오늘 두산은 10% 이상 빠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스케줄 매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대선 관련주는 대통령 선거일 무조건 전에 팔아야 되는 것처럼 두산의 상장을 앞둔 스케줄 매매를 해서 로봇 관련주를 샀다면 이미 팔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분할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조선의 4번 타자나 물음표 그놈을 샀다면 이미 기업 분할 전에 파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려서 아직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떤 한 종목의 상장 관련주는 상장 전에 팔고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예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로봇 관련주의 시가총액 1위 대장주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 하이브가 원래 상장할 땐 빅히트였거든요. 모르시면 안 되죠? 빅히트, 하이브, BTS, 방탄소년단, RM, 정국, 뷔, 제이홉, 또 누구 있어? 정국 했는데. 뷔?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들었는데? 내가 말한 사람 그대로 따라하면서. RM도가 맛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RM, 네. 제이홉, 슈가, 비, 정국. 7명일 텐데 한두 명에 더 생각이 안 나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알아야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효과를 정확히 맞췄는데, 하이브 상장하면서 관련주들은 뭐 넷마블도 있었고 하이브의 주식에 연관된 종목들이 두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하이브 상장과 재료가 소멸됐죠. 그런데 하이브는 엔터 업종의 대장으로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기획 3사, JYP, SM, YG가 1조 정도 될랑 말랑 할 때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이브가 신규 상장됐던 첫날이 언제냐면 2020년 10월 16일이네요. 그죠? 2020년 10월. 한번 JYP를 볼까요? JYP. 2020년 10월 거의 4만원도 안 됐었죠? 지금 11만원, 3배가 올랐어요. 거의 3조까지 왔죠, 지금 JYP. SM 2020년 10월에 한 3만원이었죠? 지금 12만원, 얘도 4배까지 왔죠? 이게 어떤 효과냐면,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해. 엔터주는, 와, 1조만 돼도 와, 되게 비싸다. 근데 지금 하이브가 몇 조인지 아세요? 하이브가 10조예요. 10조짜리가 상장됐으니 1조가 안 비싸게 보이죠? 그래서 2조, 3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JYP가 4조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1조에 있던 애가 4조 올라왔어. 왜? 하이브가 10조니까. 자, 로봇 관련주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 시총이 다 낮았었어요. 근데 그나마 1조를 최초로 뚫어서 2조까지 올라온 게 뭐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 때문에 얘가 버프를 받아서 2조 7천억까지 올라온 건데, 그런데 삼성 버프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시총이 큰 두산 로보틱스가 3조 3천억으로 상장 첫날 3조 3천억을 기록했다는 건, 그럼 이제 2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짜리 두산 로보틱스가 있으면 로봇 관련주 대부분이 2천억, 3천억, 5천억이거든요. 너무 싸 보이는 거잖아요. 하이브가 10조니까 1조짜리 애들이 왜 이렇게 싸지? 엔터주도 10조 갈 수 있는데? JYP가 왜 1조밖에 안 돼? 3조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번에 올해부터 올랐으니까 얘도 작년까지는 2, 3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로봇주들은 끼케야 3천억, 5천억. 아유, 로봇이 뭐 대단한 산업이야? 그런데 올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 3천억 지금 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3조 3천억 와 있다. 그 얘기는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야, 로봇 잘만 하면 1조 가는 거잖아. 근데 3천억밖에 안 되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직접 연관된 두산 이런 종목은 더 이상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로봇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2천억, 3천억, 5천억짜리 기술력이 좋은 성장성이 있는 애들은 마치 JYP가 1조에서 4조 간 것처럼 2천억, 3천억에서 1조 갈 수 있는 힘이 오늘부로 생겼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런 건 진짜 한 100만 원씩 받고 수업해야 되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세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두산 로보틱스니까 한번 설명했고, 그 아래로 SK하이닉스, 뭐 포스코홀딩스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그런한.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어? 영풍재지. 영풍재지는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쵸? 좀 얘는
좀 약간 거시기하다 종목이. 그쵸?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한색은 어제 상장돼서 오늘 상장 다음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사실 빼고는 볼 건 별로 없다.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는 상한가가 4개 나왔고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도 AI 관련주잖아요. AI 관련주들. 그리고 한싹 아까 말했던 신규 상장주. 그래서 AI 관련주 좀 몇 개 있고, 오늘 저 2차 전지애들 좀 좋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애들 뭐 동화기업이랄지 이런 2차 전지애들 좀 있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탑 30이 7%라는 건 아직 우리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뭐, 이거 반등 주겠네 하고 들어가는 것들은 꽤 있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들에서, 공격적인 베팅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자들, 단기 트레이더들, 또는 세력들, 지금 숨죽이고 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선 나오는 장에서 제일 주약이 단기란 말이에요. 중장기는 음선 나와도 상관없어. 왜? 길게 보니까. 근데 단기는 오늘 내일 보는데 음선 맞아버리면 이건 그냥 거의 손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 양선으로 한 2, 3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음선 마감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우리에겐 내일 또 내일을 태양이 뜨고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반등 또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오늘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내일은 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좋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2400 쫄 필요 없는 지수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